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원에서 산책하던 노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가해 학생들은 무면허에 헬멧도 없이 한 킥보드에 2명이 동시에 탔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원 한가운데에 구급차가 들어섭니다. 쓰러져 있는 두 사람에게 소방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합니다. 지난달 8일 오후 7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노부부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추돌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고교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는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노부부의 뒤를 덮쳤습니다. 아내는 사고 아흐레 만에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졌고 남편은 사고로 인한 충격이 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은 가족들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년배 분들을 보면 뒷모습을 보면 저도 어머님이 아니신가? 계속 일상 중에 어머님 생각이 다 나고 있죠. 가해 학생들은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원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학생들은 헬멧도 없이 2명이 한 대에 동시에 탑승했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2명이 탑승하게 되면은 그 꺾는 각도도 그렇고 또 가중 속도라든지 또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위험 요소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원동기 면허도 없었는데 사고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분류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무면허 사고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일요일 경기 수원시에서 새벽 시간대에 만취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신고자가 쫓아오자 역주행도 모자라 급제동까지 하며 위협을 가했는데요. 시속 180km를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행위는 경찰이 차량을 추돌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경기 수원시의 한 6차선 도로. 검은색 SUV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서 속도를 올립니다. 비틀거리며 운전을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신호 대기 중이던 운전자에게 술을 마셨냐고 묻자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 제가 같이 신호에 걸려가지고 창문을 열고 살짝 봤는데 막 이렇게 안에서 흡연하실 때 막 비틀비틀하고 해롱해롱 하시더라고요. 음주하신 것 같은데 저 경찰에 좀 신고 좀 할게요 이랬더니 갑자기 이제 도망가시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확신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차량을 추격합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한 SUV 차량. 시속 30km 속도 제한 구역임에도 가속을 한 뒤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잠시 후 A씨가 다시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쫓아가자 이번엔 급제동을 하며 위협을 가합니다. 가까스로 사고를 면한 최 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다시 추격을 이어갑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5km 이상 더 달린 뒤 끝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에서 음주 도주 차량을 발견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멈춰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운전자는 또다시 도주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순찰차로 그 대상 차량의 좌측을 충격을 해서 제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주를 하려고 엑셀을 밟는 상황이었고요. 또 다시 추격을 해서 이제 그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을 해서 정차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40대 남성 B씨. 혈중 알코올 농도 0.148%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10여 분간 광란의 질주를 벌인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와 유심칩을 되파는 이른바 휴대전화 깡수법을 써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 조직원은 무려 140명에 달했는데 범죄 집단 검거 규모로는 역대 최다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도 연관돼 있었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길가에서 나눠주는 음료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갑니다. 지난해 4월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입니다. 배후엔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조직을 검거한 뒤에도 수사를 이어간 끝에 또 다른 대규모 조직을 포착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 심사가 부결됐다면서 대신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유도했습니다. 일명 휴대전화 깡이라고 불리는 수법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이렇게 2,695명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만 3,760여 대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 수사계는 휴대전화 깡수법으로 64억 원을 챙긴 157명을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40명에게는 형법상 범죄 집단 혐의가 적용됐는데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핸드폰 깡 업자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조회를 해주고 월 얼마씩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이들은 또 다른 범죄 조직의 단말기와 유심을 팔아왔는데 이렇게 판매된 유심 172개는 실제로 피해액 340억 원에 달하는 사기 범죄 270여 건에 이용됐습니다. 경찰은 대출을 신청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하라고 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위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의 약점을 잡아 수억 원을 떼든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과거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노래방. 남성들이 들어간 방에 업주의 안내를 받은 여성 접객원들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옵니다. 먼저 들어간 남성들이 노래방 업주의 약점을 잡을 목적으로 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충북경찰청은 특수공갈,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4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하면서 불법 영업을 한 노래방 업주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었습니다. 실제 진짜로 불법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노래방 업주들한테 공포감을 주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게끔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들이 노래방 업주들에게 갈취한 금액만 4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일당은 업주들에게 3억 8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업주들을 협박해 개모임을 만든 뒤 갯돈 2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건어물 등을 고가로 강매하거나 모조 금목걸이를 진품이라며 팔고 행정처분을 무마해주겠다며 1,650만 원의 청탁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노래방 이쪽 업계에서 저만 또 거기서 찍히면 우리 집을 또 타겟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낭탈할 수가 없죠. 과거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은 A씨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B씨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지역 노래방 업주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A씨 등은 심지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노래방 업주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연락을 받았다니까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니네 가만 안 놔도 다 죽일 거야. 니네 다 복수할 거야. 진술한 사람들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러니까 진술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졌는 사람이 꽤 나왔어요. 경찰은 A씨 일당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